아시죠? 짤 없는 거 시작합니다. 필기노트 준비하시고 그리고 책 피시고 복습 잠깐 하죠. 첫 번째 상황은 등비주얼의 극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R의 n제곱은 어떻게 될 거냐, 어떤 때는 수렴하고 어떤 때는 발산하고 그랬었죠. 복습을 했을 거라고 믿고 얘가 첫 번째 R의 절대값이 일단 1보다 크잖아요. R이 1보다 클 때도 발산하고요,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도 발산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죠? 발산합니다. 그리고 R의 절대값이 1인 경우를 지금 보면 두 가지로 이제 갈려요. R이 1이었을 때는 수렴합니다. 여기가 공비가 1이라는 얘기니까, R이 1이라는 얘기니까 1, 1, 1, 1, 1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수렴하게 되고요. 근데 얘가 R이 마이너스 1이었을 때를 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수가 짝수면은 1일 텐데 홀수면은 마이너스 1 그렇게 되거든요. 진동 발산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아주 많이 썼던 그 재료예요.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았을 때는 n을 무한대로 뿌리면 0으로 간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얘는 수렴하게 되죠. 그래서 밑의 범위에 따라서 수렴하는 조건이 R이 1일 때랑 절대값 R이 1보다 작았을 때라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무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그러니까 공비의 조건은 R이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수렴 조건 1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좀 잘 기억하세요. 그 무한 등비급수라는 단원에서 배우다 보면 이제 1이 그때는 빠지거든요. 그걸 이제 기억하라 그랬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을 보면 이제 무한급수 얘기예요. 무한급수 얘기. 무한급수 얘기는 합한다는 소리예요. 무한대까지 합하겠다는 소리인데 정의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너도 수열의 극한이라는 소리야. 수열의 극한은 리미트 다음에 나오는 게 세 글자로 일반항이었잖아요. 근데 그 일반항이 SN이에요. SN이라는 소리는 이게 급수형 일반항이라는 소리거든. 합한 형태의 일반항입니다. 그래서 얘가 급수형 일반항이라고 그랬죠. 급수형 일반항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이제 나열을 하다 보면 첫 번째 항은 S1이 되고 두 번째 항은 S2가 되고 세 번째 항은 S3가 되고 쭉 이렇게 가요. 그죠? 쭉 이렇게 가게 되는데 첫 번째 항의 모습은 A의 1 이렇게 똑같을 거고 두 번째 항의 모습은 A의 1 더하기 A의 2 이렇게 될 거고 세 번째 항의 모습은 A의 1, A의 2, A의 3 이렇게 더한 형태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무한번째 항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니까 그냥 뭐 맞는 표기는 아닙니다만 S 무한대로 써보면 맨 마지막 항이 궁금한 거 아니야. 무한번째 항이 너 어떻게 될 거니? 이게 궁금한 거 아니냐. 근데 무한번째 항의 모습이 A의 1 더하기 A의 2 더하기 쭉 가서 무한대까지 더한 상황으로 가겠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무한급수도 결국 수열의 극한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중요하고, 얘를 이제 표시하는 방법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로 가는데 SN을 시그마로 표시해. K가 1에서부터 N까지 여기는 A의 K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죠. 그렇죠? 약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입장에서는 변수가 K이고 리미트 입장에서는 변수가 N이다 보니까 얘를 한꺼번에 쓰고 싶은 거예요. 둘 다 N으로 쓰고 싶어서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죠.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의 N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죠. 무한급수 쪽에서는요 이 두 개를 좀 많이 보는 편이고요, 후반부에 접분 쪽으로 가게 되면 이 가운데 있는 이 조건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됐죠? 이래놓고 어떤 예를 들었었냐면 이런 예를 들었었죠. 기원전 얘기를 했었었죠.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뭐 이런 게 있어요. 얘가 있다 보면은 얘가 결국 뭐였냐면 무한대로 갔었었죠. 얘가 무한대로 아주 조그만 걸 더하고 있는데 무한대로 갔었고요. 하는 방법은 이렇게 묶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다 2분의 1로 맞춰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얘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가서 1을 무한번 더한 거니까 얘가 이제 무한대인데 그거보다 더 큰 것은 보다 큰 무한 존재한다 했을 거니까 무한대야. 이제 그렇게 얘기했었죠. 기억나세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제 무한급 스토리를 더 얘기하러 갑니다. 무한급 스토리를. 무한급수는 결국 무한대까지 합한다 뭐 이런 소리거든요. 무한대까지 합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성질 같은 게 좀 있는데 하죠. 이제 쓰셔야 돼요.
첫 번째가 좀 중요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이 있어요. 얘도 수열의 극한이기 때문에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요. 보시다시피 얘는 발산하는 거잖아요. 아까 들었던 얘는요 발산하는 상황이거든요. 이 발산하는 상황을 이제 써보면 n이 1에서부터 무한대로 가는데 n분의 1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얘가 지금 얘잖아요. 그죠? 얘가 얘다 보니까 얘는 발산한다 이런 얘기거든. 결국 이런 얘기죠. 무한급수도 수열의 극한의 일종이기 때문에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수렴한다는 얘기는 이게 극한값이 있다는 얘기예요. 극한값이 있다는 얘기고, 걔가 다시 한번 써보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n번째 n까지 합이죠. ak라고 쓰기도 하거나, 아니면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갔을 때 an으로 쓰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도 극한이다 보니까 걔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요. 근데 L이라는 값을 갖겠대. 단 L은 상수래. 그럼 얘는 수렴한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수렴하게 되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이제 그 고민을 하러 갈 거예요. 무한급수의 합이 존재한다. 무한급수가 수렴한다. 무한급수가 실수값을 갖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무한급수의 합이 존재한다. 무한급수가 실수값을 갖는다. 뭐 극한값이 존재한다 등등등으로 표현을 하여 수렴한다 등등으로. 수렴하게 되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 화살표를 두 개를 그으면 참이라는 소리예요.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갔을 때 이런 조건을 만족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의 n은 0으로 갑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냥 a의 n, n번째 항이 0으로 간다 그 소리예요. 무한급수합이 존재하면 n번째 항으로 0으로 간다 이 소리야. 왜 그러냐면 증명을 한번 해보죠. 고등학교 과정에 나오는 증명 중에서 꽤나 쉬우면서 중요하면서 뭐 이런 증명이에요. 해보죠. 수열의 극한에서 어떤 거를 했냐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N이 있잖아. 그럼 네가 L로 수렴한다는 소리는요, 이 SN의 무한번째 항이 L로 수렴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수렴하게 되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S의 n-1 너도 똑같이 L로 수렴할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동의하죠? 둘 다 수렴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지금 밝혀야 될 것은 an 요놈이 0으로 간다는 걸 밝히러 갈 거거든요. 여기는 일반항이 0으로 간다는 걸 밝히러 갈 건데, 일반항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해서 첫 번째 항부터 n-3번째 항까지를 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an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됐죠? 그리고 사실은 뭐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한번째 항이 궁금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뭐 따질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리미트는 수렴한다는 가정하에 사칙연산이 되므로 이게 찢을 수가 있게 돼요. 너도 L이고 너도 L이잖아요. 그럼 너는 L 빼기 L 이렇게 되겠죠? 너는 0이 돼요. 따라서 n번째 항은 0으로 간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n번째 항은 0으로 간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 있는 무한급수합이 존재하잖아요. 무한급수합이 존재하면 여기를 보셔야 돼요. K번째 항, n번째 항, 네가 0으로 간다. 그 소리야. 무한급수합이 존재하게 되면 K번째 항, n번째 항 0으로 간다. 그 소리예요. 한글로 하셔도 돼요. 뭐 일반항이 0으로 간다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일반항이 0으로 간다고 하면 리미트 다음에 나오는 게 얘도 이제 급수형 일반항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n번째 항 K번째 항 이게 0으로 간다. 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뭐 이런 거예요. 예.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로 가는데 2017 빼기 a의 n 이게 1117 이렇게 돼 있대요. 1117 이렇게. 그러면 이런 거잖아. 얘가 왼쪽 표현을 보면 무한급수의 합이잖아요. 그죠? 무한급수의 합. 무한급수의 합인데 그때 시그마 다음에 나오는 게 세 글자로 일반항입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얘가 n번째 항이에요. n번째 항인데 무한급수의 합이 존재하면 n번째 항이 어디로 간다 그랬죠? 0으로 간다 그랬죠. 그 뜻을 써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번째 항이 0으로 가야 돼. 이 네모가 0으로 가야 돼. 이게 0으로 가야 하는데 네모의 정체가 뭐였냐면 2017에서 an 빼는 거예요. 이게 0으로 간대요. 우리 받아들이기로 했죠? 뺀 게 0으로 이제 가잖아요. 뺀 게 0으로 가면 이제 이 하나가 수렴하잖아요. 수렴하니까 이렇게 하기로 했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의 n은 어디로 가겠어요? 2017로 갑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일반항 0으로 가는 거니까 n번째 항 0으로 가는 거니까 k번째 항 0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무한급수압이 존재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n번째 항 0으로 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이런 것도 돼요. 시그마 n1에서부터 이제 무한대까지 갔죠. 4 빼기 3a의 n 이게 7 이랬다는 거예요. 7 이렇게 얘기했대요. 마찬가지야. 무한급수압이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시그마 다음에 나오는 게 세 글자로 일반항인데 얘가 n번째 항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그래. 그러면 n번째 항이 0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번째 항 그 네모가 0으로 가야 되겠군. 이제 이거를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모가 4 빼기 3의 n이자 3a n이잖아요. 4 빼기 3a의 n 이게 0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로 갔을 때 a의 n은 3분의 4로 가야 되겠군. 그거를 납득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역은 성립하지 않아.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이게 왜 안 되냐면 이런 거거든요. 일반항이 0으로 가면 무한급수압은 존재할까? 이런 거거든요. 일반항이 0으로 가면 n번째 항이 0으로 가면 무한급수압은 존재하나? k번째 항이 0으로 가면 무한급수압은 존재하나? 이런 게 있거든요. 반례가 이런 게 있죠. n분의 1이라는 수요. 방금 봤죠 이거? 여기 보면 시그마 다음에 나오는 게 세 글자로 일반항인데 이게 n번째 항이 정체잖아요. 이게 a n이잖아.